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네. 네. 팟캐스트 콩피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결말에 대위가 자살하기 전에 거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자살했는데 거기가 천국인 거였나요? 천국 가려고 구하고 다닌 용서를 손에 쥔 순간 본인 악행의 무게를 깨닫고 자살을 택한 건가요? 교회에서 자살하면 천국 못 가는 거 맞죠? OTT 무빙 보세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7화까지는 고윤정 때문에 소소하게 재밌었는데 8화부터 오 하던 게 10화, 11화에서 미쳤어요. 배우로서 요즘 유승용한테 기대감 사라졌었는데 무빙 보고 유승용 얼굴만 클로즈업 되면 안쓰러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보셨나요? 전 보고 있습니다. 아 어때요? 무빙? 네, 네. 저는 솔직히 드라마 하나 보려고 OTT 돈 내는 건 별로 아. 생각해서. 네. 저는 진짜 개꿀잼인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니까 재밌어 보이긴 해요. 막 재밌어요. 저도 막 쇼츠로 뜨더라고요. 아, 영상 클립 같은 쇼츠랑은 달라.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틀어서 봤는데 뭐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좀 공들인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피 많이. 네, 티도 많이 나고 아. 배우들도 너무 좋고. 25, 21 이후로 지금 드라마 처음 봅니다. 진짜요? 오랜만에. 오, 너무 그게 재밌고. 픽이네. 콩피안이 남겨주신 그 볼코노고프 대회 탈출하다 관련해서는 이 영화를 제가 2번 보게 됐는데 네. 강릉 여행에서 신영극장 갔다 왔거든요. 아, 거기서도 봤어요. 딱 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볼코노고프 대위가 자살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붙는 쇼트가 이제 그거예요. 그 천사상이 딱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예측해 보건데 볼코노고프는 천국에 가지 못했다.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사사삭 치킨님이 올려주셨고요. 네, 불코노고프 대위 탈출하다 재밌게 봤습니다. 체제라는 이름하에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무시했을 때 참극을 보여줘서 자유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오가 작통제처럼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못 믿는 사회가 얼마나 비참한지 유유. 대위와 꼬마가 만나는 장면이 인상 깊네요. 순수할 것 같은 아이조차 사회의 실체를 인지하고 있으니 유유. 상사의 폐질한 장면 삽입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깔끔하게 이거 깔끔하게. 상사조차 방독면 고문 도구로 수없이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상사조차 일탈을 여러 번 시도해야 하니 체제의 모순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타인을 죽일 때 사용하는 방독면을 자기가 착용하면서 병을 얻은 건 아닐까 싶네요. 또 운유적으로 보자면 체제의 모순, 체제의 피일림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기침처럼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스튜디오에 볼코노코프 포스터도 함께 했네요. 네, 대회에 뛰는 모습처럼 포스터가 강렬합니다. 지옥만세도 봤습니다. 방효리님 연기도 잘하시고 귀여우시더라고요. 저도 결말이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침의 의미에서 저는 뭔가 그래서 기침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 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런 게 아마 기침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되게 해석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남겨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유튜브 지지님도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서 무빙에 관련된 또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무빙이 핫하죠. 재밌었군요. 핫합니다. 2주의 영화는 한 남자입니다. 한 남자. 네. 저는 솔직히 별로 기대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보고 나왔는데 드라이브 마이 카이로 처음이었던 그런 전율을 느꼈고요. 평점 까자면 저는 9점으로 하겠습니다.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전 9점. 9점까지 주실 진짜 줄 몰랐어요. 좋으셨나 보다. 네. 둘 다 7? 전 7점이었습니다. 전 8점. 이유는? 평균 8점. 이유를 딱히 생각 안 그냥 진짜 딱 그냥 봤을 때 8점 네, 같았다. 8점. 저는 7점 준 이유가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뭔가 이걸 좀 담담하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뭔가 굳이 전 피상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마지막 그림도 그렇고 무슨 느낌인지 알고. 그 나무 베는 거에서 나는 그리고 그 변호사 가봤어. 이름이 뭐였죠? 키도의 그 제일교포? 자이니치. 그거를 사회적 문제로 엮으려는 것도 그렇고 조금 더 뭔가 담담하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난 그게 엄청났다고 봅니다. 저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거를 써먹은 건 좋았는데 이거를 너무 피상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피상적으로 그거를 조금만 안에다가 숨겨두는 느낌으로 해줬으면은 훨씬 좋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나빴다는 거 아닙니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키도의 배경이 나오지 않아서 더 좋았다. 그냥 딱 그 자이니치만 언급이 되고 제가 그래서 카톡방에다 여러분한테 여쭤봤잖아요. 혹시 같이 가족들끼리 먹었던 자리가
자기 친가 자리냐 외가 그 자리냐 아내 쪽 자리냐. 근데 아내 쪽 자리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키도의 배경은 아무것도 없잖아. 딱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영화 얘기를 좀 더 해서 이제 풀어 가봐야겠지만 키도라는 인물에 정말 너무 저는 몰입이 많이 됐던 영화. 아, 저는 키도하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볼코노프. 네,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네, 그것도 생각났죠 당연히. 그것도 똑같은 생각났고, 이름이잖아요. 킬빌에서 우마 서머니 키도로 나오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게임할 때마다 게임 닉네임이 항상 키도예요. 저는. 아 아, 그래요? 진짜요? 킬빌 때문에 어. 항상 그냥 키도로 해놔요 이름을. 그 귀도는 뭐죠? 귀도? 키도는 그 뭐야 인생은 아름다운가? 로베르토 베니니. 그죠. 네. 도자로 이름이 끝나는 게 참 이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야 미도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힙하죠. 네. 힙해요. 예. 사랑해요 아저씨. 영화로 들어가 보면 네. 2018년 요미우리 문학상을 받은 히라노 게이치로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고요. 네. 이 영화가 2023년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포함해서 8개 부분을 쓸었죠. 쓸었습니다. 네. 전 이거도 그렇고 네. 이 주연 맡은 배우분들이 네. 다 일본에서는 연기를 한타카리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조원기 사토시님. 안도 안도 사쿠라네. 사쿠라는 진짜 와, 네. 말도 안 되더라. 네. 어쨌든 이 두 분만 봤어도 기대가 됩니다. 8개의 부분을 쓸었다라는 점은 작년 드라이브 마이크하고 똑같았고요. 네. 또한 소설 원작이라는 점에서도 드라이브 마이크하고 똑같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저는 드라이브 마이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시카와 케이 연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의 그래서 장편 데뷔작을 제가 봤는데 되게 흡사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우행록이라는 영화도 또 미스테리를 파헤치는 느낌이.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지금처럼 뭔가 사건을 이제 조합해 나가는 그런 네. 영화인데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그 과거를 뭔가 조합해 나가면서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영화잖아요. 다만 차이점은 우행록에서 똑같은 물론 남자 주인공 츠마부키 사토시였지만 츠마부키 사토시가 우행록에서 중심에 있었다면 한 남자에서는 조금 간접적인 영향권이 있었죠. 저, 네. 네. 네, 그런 게 아마 영화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행록은 2016년에 베니스 오리종티에 갔다 왔는데 이 영화 역시도 2022년에 베니스 오리종티에 갔다 오면서 오리종티 부분이 사실 그런 칸으로 거예요. 따지면. 네,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시선. 그렇죠. 뭐 무슨 초이스 막 그런 네. 느낌으로. 네, 그렇게 갔다 와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가 한 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바로 이제 뭐 액자 속의 액자 그리고 또 남자는 또 남자를 보고 있고 그걸 또 바깥에서 보면 또 한 명의 남자가 그 액자를 보고 있는 네. 삼중창의 그런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런 모습을 봤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래서 영화 끝나고 나서 이거 거울인가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거울이면 얼굴이 비쳐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거울은 아니고 진짜 그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림이 여기서 이 영화에서 주요 소재로 나오다 보니까 또 그런 복잡한 생각도 하게 됐고 그래서 관객이 느끼는 이 세 남자를 바라보는 순서가 키도에서 하라마코토에서 타니구치 다이스케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고 결국에는 그 만났던 첫 장면이 결국에는 마지막 장면에 이어지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는데요. 다만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한 그냥 잠깐 그냥 얘기를 살짝 흘려보면 본인의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렇죠. 네. 그 다른 그 하라마코토 예, 그렇죠. 예, 얘기를 하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타니구치 다이스케의 그쵸. 얘기였죠. 타니구치 다이스케 네, 얘기죠. 온천 그 료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이라고 하고 이제 끝나죠, 영화가. 예. 끝나는데 아니 맞아.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관객한테 저는 키도입니다라고 말할지 저는 다이스케입니다라고 말할지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후반부에 다시 얘기해보는 걸로 하겠고요. 액자 장면이 나오고 나서 이제 문구점을 운영하는 안도 사쿠라 리에가 나옵니다. 근데 문구점에서 비가 오는데 눈물 흘리는 사람은 저는 리에밖에 없겠다. 근데 그거를 안도 사쿠라가 연기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는 그 장면이 시작이 됐다. 라고 그렇게 느끼게 됐고요. 벼락이 치고 정전이 나는데 특이한 점은 유일하게 이 집만 정전이 났고 타니구치 다이스케와 함께 두꺼비 집을 해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전기가 내려간 거는 이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비의지적이잖아요. 날씨는 근데 전기를 함께 고치는 거는 저는 이거는 개인의 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들어가면 네. 리에가 이혼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선택이죠. 네. 근데 이 선택의 발단이 된 거는 자식 료의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는 결국에는 비의지적인 또 출발점이었고 이 가짜 타니구치 다이스케 그러니까 하라마코토 역시도 자기가 살인자의 아들이 되고 싶어서 됐겠냐고. 그죠. 그런 공통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둘이 같이 그 불을 킨다 전기를 킨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저는 이 두 사람이 함께 간다는 의미지 않을까. 그죠. 각자가 가진 상처가 이게 가족,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좀 공통된. 함께 가긴 맞아요. 함께 갈 텐데 다만 또다시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 내려갈지도 몰라. 근데 안 내려갈지도 모르는 거다 보니까 본인들이 선택할 수 없는 건데 결국은 함께 간다라는 그 전기를 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 장면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는 이 문구점 씬에서 진짜 감명받았던 게 그 리에의 연기 중에 그 초반에 그 이제 감정을 억누르려고 무의미하게 이제 볼펜 이렇게 막 빼졌다 꽂았다 하면서 이 그 예열을 하는 그런 섬세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 연기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좀 진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조용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아무튼 엄청난 배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가 막 이렇게 났나? 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잡고 약간. 그러니까 난 이 소리가 마지막에 그 전은 할 때 이거 톡톡톡 하는 그 소리도 그런 것도 좀 뭔가 좀 맞아.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진짜 안도 사쿠라는 이거 빨리 한국 빨리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어느 가족에도 나왔던데? 그러니까 어느 네. 가족에서 어디 레전드 말도 말도 아니었어? 안 네. 되죠. 그리고 네. 이거 복싱 이거 백엔의 사랑 아닙니까? 아 제가 맞죠. 알기로는. 아 백엔의 사랑. 그래서 안도 사쿠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 이제 하라마코토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의문이었던 게 왜 하라마코토는 그림을 그렇게 그렸을까? 왜냐하면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겠는데 왜 그림을 그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먼저일 것이고 그리고 가난하다 보니까 저는 사진을 찍는 거는 그렇게 안 어울릴 것 같고 그림을 그려서 뭔가 허전함을 채워 나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네, 색깔을 칠하듯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전함이라는 게 사실 언급되는 게 유토가 말해서 언급이 되거든요. 하라마코토가 말했던 허전함은 없었고 그래서 하라마코토가 죽었기 때문에 그 허전함을 유토가 대신해서 말을 해줬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자 관계라는 거. 네. 이들이 엮일 수 있는 이유는 서로의 그 허전함을 채워줬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유전의 영향력이 좀 다르게 흐른 케이스라고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마코토가 아버지에게 받은 건 두 개였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림 실력하고 살인자의 아들 그 두 개였는데 그 두 개를 다른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갔다. 그러니까 다만 맞아. 그 의지를 이제 자기의 그림 실력을 리에한테 이제 그 선물을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본인의 선택으로 본인의 의지로 삶을 풀어 나갔던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가짜 이 타니구치 다이스케는 임업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서툴러서 이제 막 헤매는 모습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전 이게 영화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하라마코토는 부모가 심고 자식이 배어나가는 즉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배려는 시도가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이제 그것에 죽었을 뿐이다.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이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이 어쨌든 이 하라마코토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를 약간 스스로 헤아려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죽은 게 뭔가 자기 본인한테는 뭔가 행복한 마무리가 아닐까? 그죠. 라는 생각이 들게 그쵸, 됐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자신을 헤아면서 죽은 거니까 신체적으로. 네. 저는 너무나도 슬펐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슬펐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저는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의미였으니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살인자의 아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왜냐면 그러니까 자신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어. 그렇게 임업을 해서 본인의 새로운 가정을 차려서 노력은 했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사회적인 시선에 눌려서 저는 죽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자면 키도 역시도 과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키도라고 말했으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벗어난 거고 네. 다이스케라고 말하면 이제 그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고 어쨌든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전 비지적이다. 어디서 느꼈냐면 그 리에와 차에서 키스 씬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창문에 비친 자기를 보고 계속 좌절하고 아 그렇죠. 이제 그런 장면에서도 이제 다 바꿀 수는 벗어날 수는 없다 완전히.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이스케에게 어떻게 보면 리에를 향해서 너무나 따뜻한 말? 친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좀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게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한테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용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일단 먼저가 아니라 받아주는 사람은 지금 이혼한 그거에다가 그쵸, 아들까지 있는데 어떤 외딴 남자가 와가지고 친구가 되어주시렵니까? 라는 말에 그거를 받아주고 좀 순수한. 네. 순수한 모습도 있고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속해서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계속 뭔가 좀 눌려왔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장면인데 너무나도 용기가 가득 찼던 장면이 저는 그 장면으로 보였어서 맞아. 임팩트가 너무 컸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에서 이제 다이스케하고 리에가 데이트를 하는데 입술을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발작을 일으키는 게 이제 그 거울을 보고서 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난 살인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안아줘 버리니까 리에가요. 보듬어 준 거. 예.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그래도 저였다면은 결혼 결심을 못 낼 것 같아. 왜냐하면 결혼 결심을 내고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 그럼 맞아. 낳게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근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트라우마를 다시 꺼내는 과정인데 그렇죠. 그거를 리에가 안아줬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는 지점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네. 그 거울을 보는 장면이 다시 한 번 더 이게 회귀가 되면서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바라봤던 맞아. 그죠. 그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다이스케가 사고가 납니다. 1년 후라는 시간이 흘러서 일주기로 나오는데요. 그러고 이제 형인 쿄이치가 찾아왔는데 사진을 보더니 이거 다이스케가 아닙니다. 다이스케 맞는데요? 다이스케가 아닙니다. 맞아. 이 새끼는 이런 말밖에 할 줄 모르나 봐. 다이스케가 아닙니다. 다이스케 아닙니다. 다이스케 자나이 데스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딱 여기서 딱 치니까 30분이었고. 네. 시계를 보셨는데? 네, 딱 치니까 딱 30분이 됐고.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서도 생각이 많이 든 게 아니 이 다이스케 하라마코토가 가정을 이뤄서 그 가정을 이룬 기간이 그 1주년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길잖아요. 왜냐면 딸도 낳고 하다 보니까 3년 한 3년? 4개월이었나? 네. 그 정도 기간이 언급이 되죠. 맞아요. 근데 그 기간은 언급은 안 주고 이 1년 후라는 기간만 언급을 줬단 말이야. 네. 그러면 왜 이 1년이란만 기간을 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즉 이 영화의 메시지 자체가 행복하게 살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영화에 대한 메시지 그 방향성을 여기서 바로 던져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년이란 기간. 그러니까 그게 뭐 1년이란 기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란 기간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고서 까보니까 이제 갑자기 느닷없는 쿄이치라는 형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와이프는 굉장히 슬퍼하고 네. 자기 딸은 뭐 그렇게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그 죽음에 있어서 그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그렇죠. 여기서부터 잡힌 거. 잡히게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리에는 결국에는 굳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도 됐겠다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전 여기서 느낀 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라마코토든 뭐 다이스케건 손에 잡히든 중요하지가 않았다라는 거를 여기서 느낄 수가 있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의 장면도 키도도 자신이 키도라고 말하든 다이스케라고 말하든 결국 중요하지가 않다. 근데 나는 다만 양현욱의 입장에서는 다이스케라라고 말했을 것 같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키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인권 변호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리에하고의 그 구면 상황이더라고. 차 탔을 때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두 사람이. 이혼 건으로 한번 만났다 적이 있다. 근데 키도는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아이를 또 갖게 되고 와이프도 네 맞아요. 있고 결국 저는 이 키도라는 인물이 하라마코토하고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살인자의 아들과 자이니치라는 그 결핍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결핍. 예,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아무래도 두 사람에게 느껴졌고요. 자이니치도 결국에는 비이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영화 중간에 나왔던 건 헤이트 스피치 일본어이게 네. 그거랑 강조가 돼서. 근데 결국 키도도 일본인이잖아 지금 국적을 바꿔서 일본인이 됐는데 사회는 여전히 심지어는 그 외국인이라. 장인 장모가 왔는데도 그렇게 눈칫밥 먹게 해버리면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었고요. 부정당하죠. 계속.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키도가 다이스케라고 말할 것 같은 게 하라마코토가 다이스케로 피하고 변했듯이 이 사람도 나도 한번 바뀌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보게 됐고, 다이스케의 이제 찐 다이스케의 이제 전 연인인 미스즈를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막 사라졌다. 네. 우리 다이스케 사라졌어요. 그리고 DNA 불일치로 리에는 이제 법적인 상황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주치는 대사가 나는 누구의 인생과 함께 살아왔을까?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 영화의 가장 결정적인 키가 되는 인물이라고 하면 그렇죠. 저는 무조건 오미우라 노미오를 뽑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라마코토랑 기도를 이어주는 그죠. 역할을 하니까요. 예. 아, 정체성적으로 예.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걸. 예. 예. 그래서 뭐 호적 교환했죠? 라고 이제 키도가 물어보지만 야 키도야 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넌 나를 차별주의자로 보겠지. 라고 말을 하는데 키도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깜빵에 있는 새끼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네. 막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와 진짜 이 오미우라가 했던 대사가 너는 나를 오미우라 노미우라는 거 어떻게 아는데? 나 브로커야. 내가 신분을 바꿨으면 이름을 바꿨으면. 근데 거기서 저는 진짜 뭐 돌덩이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 네. 저 소름 돋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보고 믿고 있는 게 뭔데? 너 자체도 지금 차별주의자로 보고 있는데 심지어 너는 자이니치라는 그런 것도 갖고 있는데 너는 정말 불행한 거 아니니라는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데. 네. 그래서 이 영화 보고 나오고서 진짜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중요하겠다. 그냥 양현욱이란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내 자아의 정체성이 진짜 중요하다는 영화가 이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혼란을 느끼게 되는 인물이 저는 유토였어요. 네. 리의 아들이었죠. 대놓고 말하잖아요. 나 성이 지금 몇 번을 바뀐지 바뀐 모르겠다고. 만나고 헤어지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도 결국에는 엄마 탓 안 하는 거 아닌가? 난 거기서 너무 장해 보이던데. 아닌가? 엄마 탓 한 건가? 좀 의젓하. 이거 계속 억누르고 있다는 좀 그런 네. 느낌을 받았어요. 억누르고 있다는 네.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억누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하라마코토를 통해서 조금 순화가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말 할 때가 참, 그러니까 이름이 몇 번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하라마코토가 죽고 나서는 허전하다라고 말할 때, 맞아. 그러니까 왜 허전함을 느끼냐면 이 유토라는 인물도 결국에는 엄마가 이혼했을 때 전 남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전 남편의 전 아빠에서 느끼지 못했던 거를 지금 하라마코토에게서 느껴버리니까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그 결핍에 대한 부분을 채워갔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에 저는 더 이 사건을 조립하고 중심을 잡아가는 츠마부키 사토시 연기력이 진짜 굉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드러난 게 많았다라고도 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츠마부키 사토시가 연기했던 이 키도라는 인물의 만약에 가정사까지 만약에 제대로 표현이 됐으면 저는 오히려 이게 반감이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제가 스스로 상상하게 만들고 그거를 공감 지점을 이 인물이 잡아가고 찾아가니까 거기서부터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특히 후반부에서 조금씩 단서를 주니까 대사로 그죠. 네, 보여주진 않았으니까. 네. 네. 그 점이 진짜 너무 연기력도 훌륭했던 부분이었고, 눈이 없는 사진을 통해서 이제 알아낸 인물인 코바야시 켄키치, 이 사람이 이제 사형수이자 하라마코토의 아버지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는 놀랬던 부분이 도박 의존증을 갖고 있다라는 대사가 어렴풋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 영화 초반부에 유토가 빠칭코에 대한 그런 연관성을 갖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와 이것도 과연 유전성으로 봐야 될까? 라고 생각했어. 그렇죠. 그 유토가 그 나무 짝대기 가지고 파친코 만든다고. 네, 그죠, 그러잖아요. 그 장면으로. 그냥 그게 아빠랑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같이 그쵸. 있었던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동료들하고 그쵸. 하더라도
왜냐면 그 장면 안 넣었을 수도 있었잖아. 맞아요. 굳이 넣은 이유는 그런 굳이 연결하려고? 넣은 이유는 생각해 보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졸려요? 아니요? 아니 눈이 쌍꺼풀 쌍꺼풀이 졌네. 탁 떴네. 쌍꺼풀이요? 그럴 수 그러게요. 있어. 네. 왜냐면 전 졸리다고 생각 안 드는데 그냥 아. 몸이 졸린가 봐요. 왜냐면 사실 그죠, 저희 녹음하는 장소가 원래 에어컨을 틀면 좋은데 에어컨을 때문에. 틀면 소리가 들어가서 맞아요. 지금 에어컨을 못 틀고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더위 너무 잘 타가지고요. 저도 더위 잘 타요. 네. 네. 저 일본 가서 샤워 하루 3번 했습니다. 아, 네. 저도 좋은 거야. 네, 그럴만하지 않나요? 죽을 뻔했습니다. 네, 조심해. 진짜. 요즘 후쿠시마 그거 조심해. 이제는 후쿠오카 진짜 더운. 이건 너무 더웠어요. 네, 네. 엄청 덥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조금 멈춰갔던 이유가 여기서 저는 딱 두 영화가 생각이 났었어요. 큐어가 생각이 났고 너희 눈을 들여다보면 이 두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전 너희들은 들여다보면 왜 생각나는지 이해갑니다. 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느낌 알겠죠. 근데 네. 와 저는 일본 영화 보면서 큐어 이후에 이렇게 서스펜스를 저는 집중도 있게 느껴본 거는 진짜 오랜만이었어가지고 일본 서스펜스 영화 뭐 있죠 또? 생각해 보면 그거 말해줬잖아. 그 이치 더 킬러? 네. 근데 그거 서스펜스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아예 그냥 좀 네, 그냥 아예 만화 같은 아, 영화고 아. 오히려 서스펜스를 얘기할 거면 오디션을 말을 해야죠. 난 오디션보다 임팩트가 셌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영화가 생각이 나면서 참 요즘 일본 영화가 그래서 괜찮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되었고요. 네. 일본 영화 최근에 그것도 나왔잖아요. 러브라이프도 나왔잖아. 네. 러브라이프. 러브라이프도 나오고 강변의 무코리타나 메타모르포제의 텐마루. 네, 처음 들어본 지금- 영화예요. 네. 그래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지금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가 베니스에서 나온다고 나온다 하죠. 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일본 영화들이 지금 넘쳐나는 것 같아. 좋은 영화들이. 너무 이걸 겪어서 올라와서 그런가?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일본 영화는 아닌데 화차 살짝 유사성이 조금. 화차 영화 아시나요? 화차요? 화차요. 이선균 네네네네. 왜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네, 그것도 일본 소설 원작인데 네. 살짝 좀 유사성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살짝 네. 뭐 신분 세탁 관련해서 화차도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이어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너무 현 세대 현 사회하고 너무 직접적인 거 아닌가요? 그쵸. 신분 세탁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일본의 어떻게 보면 사회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드러내버리는 영화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어보니까. 제가 살짝 찾아봤는데 일본에서 이 자발적 실종자들이 조하츠라고 불린대요. 이게 매년 10만 명씩 사라지는데 어이구.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런 전문 신분 세탁 업체들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네임 오프 해주는 거. 네. 그래서 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싱 선수 하라 마코토는 예명인 오가타 카즈토시라는 그런 또 예명을 갖게 되는데요. 이 승리라는 단어가 그 반복됐던 의미는 저는 당연히 그의 삶의 방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뭔가 계속 억눌리고 패배자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을 뭔가 바꾸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뒤집어 보면 이름 짓는 과정이 왜 이렇게 가벼웠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결국에는 뭐 다이스케, 뭐 소네자키, 뭐 오가타, 하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름은 진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후 이제 키도는 이 하라마코토의 인생을 쫓다 보니까 막 아이한테 막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근데 나 같아도 좀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얘를 받았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아내가 막 왜 그러냐 막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 되게 저도 이 장면 보면서 되게 나다운 게 뭔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자신있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연의 모습이 뭔가 키도한테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겠죠. 뭐 자이니치인 건지 내 지금 인권 변호사인 건지 맞아. 가장인 건지. 가장. 맞아.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의 지금 본연의 정체성은 뭘까? 나도 딱 세 개인 것 같아. 네. 어떻게요? 영화, 네. 여행, 술. 영화 여행 술? 영화, 여행, 술인 것 같아.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진짜.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어쨌든 이 영화에서 저는 사람들이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지점이
왜 이 사람은 하라 마코토 인생에 몰입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들어가는 이유가 뭔데라고 하시지만 저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살인자의 아들과 자이니치라는 결핍의 공통점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연관 고리가 예, 있으니까. 계속해서 몰입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키도하고 쿄이치하고 리의 3자 대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말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두 번째 인생에 대한 말은 하는데 유일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쿄이치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겉만 보니까요. 그죠. 예, 그냥 겉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의 인생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뭔가 담은 것 같았고 쿄이치가 가장 많이 했던 대사를 생각해 보면 다이스케가 아닙니다. 이름만 보고. 그렇죠. 그 아, 그냥 얼굴. 사진만 그쵸, 보고서 사진만 보고. 다이스케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키도하고 리에한테는 이 사람이 다이스케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보는 다이스케가 다른데 그거를 계속 아니라고 말해 버리니까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져. 예. 맞아요. 어떻게 그 관점을 갖고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미우라가 그렇게 사실을 말했지만 키도는 믿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거를 이제 후반부 결말에 도달해서야 이제 이렇게 믿게 되는데 결국에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느냐 그 차이의 말을 전달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리에하고 유토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성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뭐 하나에게 뭐 말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허전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조금 더 하나 더 짚어보면 과연 하라마코토는 아버지를 좋아했을까? 근데 저는 여기서는 좋아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살인자의 아들이 그쵸. 되기 전까지 그 과거 플래시백 가는 장면도 보면 맞아. 가다가 막 아버지 막 얘기하는 하는데 그 당황하는 그 충격 받는 모습. 받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변했다 보니까 네. 분명히 하라마코토도 아버지를 좋아했고 그 허전함을 뭔가 아버지한테서 뭔가 채워 나갔을 텐데 네. 그게 비어지는 모습이 연상이 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리에가 꼭 진상을 알 필요가 있었나라는 말도 하는데 결국 이 영화에서 저는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저는 리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기구해요. 예, 너무나도 자기가 또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또 이별을 마주했고 이제는 아이 하나가 아니라 또 둘을 이끌어야 되는 한부모 가정의 또 부모이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진짜 너무 영화상에서 제가 좋았던 거는 흔들림이 없어요. 맞아요. 절제를 계속 네. 하고 뭔가 감정 폭발하는 그런 씬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게 우는 씬은 그 문방구 문구점. 그거밖에. 초반에 그거밖에 없고. 거기서 왜 울었을까요? 그 전 그게 너무 료의 궁금해요. 죽음 아닐까요? 나도 료의 이런 죽음이지 생각이 않았을까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점이 료의 죽음 직후인가? 음. 라는 게 싶어가지고 그냥 그 타이밍에 왜 울었을까? 전 그게 좀 궁금해요. 아니면 네. 영화상에 비가 오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없었잖아. 네. 초반에만 나오죠. 그렇죠. 거의 없어요. 료가 비가 와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아, 비가 왔을 날에, 때 비가 온 날에 그렇게 그럴 될 수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네. 의미 부여할 수도 있겠어요. 맞네,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 영화가 진짜 정보를 많이 주는 것 같아도 맞아.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감독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단점을 저는 조금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게 그러니까 성현님이 말하는 오리지널리티 소설 원작이잖아요. 네. 소설 원작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감독이 어떻게 보면 빼와서 이렇게 영화를 조립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하마구치 류스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마구치 류스케 드라이브 마이 카도 소설 원작이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 그거에서 갖고 온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책에서 소설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자기만의 방식대로 조립을 하면 저는 그것 그쵸. 또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제 인생 네. 영화가 올드보이인데.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우행록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이 이시카와 케이 그쵸. 감독의 능력이 진짜 돋보였던 영화가 이 한남자였지 않았나. 책에서 빼올 부분 빼오고 아닌 부분은 아닌 거고 거기다 상상력을 더해줄 부분은 더해주고 그렇게 조율하는 부분에서 진짜 맞아. 너무나도 큰 임팩트를 받았던 게 이 영화인 것 같아서 진짜 영화라고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설처럼 계속 생각하게 하고 계속 그래서 애프터선이 좋은 영화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 물론 아버지와의 그런 추억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던 추억이 있었을 거고 그게 네. 소재로도 네. 나타날 수 있었을 거고 네네. 그 부분에서 정말 영화가 주는 매체가 줄 수 있는 거를 많이 바랐던 것 같고 키도하고 딸의 물고기 대화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네. 그 어항 보면서 아빠 막 그 물고기 아니야 막 까먹은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엔 이 의미도 겉도 비슷하고 결국에는 관심이 적다 보니까 이거는 키도가 구분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딸은 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겉모습만 본다고 생각하면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이 영화 구조상 딸은 관심을 계속 가져왔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정치성을 알고서 딸은 구분을 했고 키도는 진짜 아무 관심 없이 넘겼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지 못한 게 아닐까. 그리고 또한 이 구분과 관련해서는 이 하라마코토도 아버지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생김새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구분해낸 것도 구분하려고 한 것도 저는 키도였기 때문에 그 신문 그걸 보면서 그냥 찾아내잖아요. 네. 관심 갖고서 네.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차이점을 알아내려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달랐기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이 인상 깊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잘 까먹는다라는 말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서 결국에는 미화되고 아마 그래서 저는 하라마코토의 삶도 처음에는 막 욕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화되지 않을까.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볼 수 있었고 등장하지 않아도 될 식사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식사 장면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키도 가족들이 식사를 하잖아요. 왜냐면 밖에서 안 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굳이 밖에서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한 추억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그 두 사람한테는 행복한 추억이겠지만 키도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런 족 같은 추억이 어딨어.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키도는 그렇게 안고 가야 된다라는 그 점에서 또 차별점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리에가 했던 말처럼 굳이 꼭 진상을 알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키도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나는 자 그러면 이 여자분 이름이 뭐라 그랬잖아 방금. 리에는 알고 싶어서 이걸 알게 된 거야. 근데 알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거를 키도가 본 거 아니야. 근데 네. 키도는 문제는 뭐냐면 키도는 알고 싶지 않았어. 네. 근데 보게 된 거란 알게 된 말이야. 거죠. 근데 이거에서도 또 두 사람이 또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 이후에 이제 과정을 대답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말이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게 돼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여기서 또 하나 제 대가리를 때렸던 거는 나무의 수명이었어요. 네. 나 그래서 왜 임업을 했나 생각했거든. 그죠. 굳이 임업. 굳이 임업이고 왜 굳이 잘 살아있는 나무를 왜 자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거는 자신을 베는 과정이었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심고 자식이 베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싫으면 베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좋으면 그냥 그 나무의 수명을 늘려서 꾸준히 오래오래 살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키도도 자이니치를 베버린 거고 이 하라마코토라는 사람도 자신의 과거를 베어버렸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다시 결말 얘기로 들어가 보면 과연 키도는 그 전운이라고 했을 때 자신을 키도라고 했을까? 아니면 자기가 설명했던 다이스케라고 했을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별 생각 없었을까? 저는 근데 그냥 진짜 그 영화 텍스트로만 봤을 땐 다이스케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이스케라고 했을까? 모르죠. 성현님은?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뭐라고 답을 못 내리겠어요. 네. 네. 이거를 다이스케라고 했을지 키도라고 했을지.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해봤을 때 네. 만약에 키도라고 했다. 그러면 그는 그 지금 가족 식사가 있었던 그 장면도 넘어서고 완전히 그냥 자기만의 정체성을 이제 갖고서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베어버린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만땅인 거고. 근데 만약에 다이스케라고 살 거면 자이니치와 이제 그 가정 문제에서 뭔가 벗어나고픈, 그러니까 하라마코토가 했던 그 마음처럼 뭔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었기에 그 앞에 대사를 깔았고 나는 지금은 다이스케로 살 거야라고 그렇게 어차피 의미 없는 사람이니까 본인한테 네. 그렇게 말을 했을 거고. 근데 만약에 저는 하고서 그렇게 계속 끝났다면 진짜 이도 저도 아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미결의 상태에 머무르는 그 장면이 아마 마지막 장면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그 액자를 바라본 이유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면 그 영화에서 영원히 그 액자에 갇혀버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키도로 남는다. 액자에 갇힌 사람으로 남는다. 영화가 응. 끝났으니까. 어. 그렇네요. 좋아요. 왜냐면 액자를 바라보고 끝났지 않았나요? 그쵸. 뒷모습을 보여주고 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이 그 액자 안에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포스터를 보면 그 보고 있지 않고 앞모습을 앞으로 보니까 네. 그거하고도 또 차이점을 보게 될 수 있고 네. 결국에는 그 한 남자가 키도일 수도 있고 다이스케일 수도 있고 유토일 수도 있고 오미우라일 수도 있겠지만 네. 생각은 자유인 거고 네.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거고. 그죠. 예, 자른 데는 이유가 있고. 예. 개인적으로 이번 회차는 진짜 저의 그 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 영화를 네. 보면서 예.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오늘 말을 제가 많이 안 했던 거였거든요. 예. 예, 그냥 좀 현우님 말하던 거 그냥 들으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 그런가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에서 이미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했기에 뭐 그렇게 생각하기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현우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오 되게 새로운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듬뿍듬뿍 담겨 있는. 네. 치마부키 사토시는 2004년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완전 20년 전 어렸던 그렇죠. 이 영화가 제일 유명하죠. 이 아씨는. 네. 그 얼굴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서요. 잊었어. 2008년도에는 이제 도쿄가 나왔고 2009년에 보트라는 한일합작 영화를 했대요. 하정우님이랑 같이 나온 영화죠. 네. 네. 근데 난 뭔 영화인지도 몰랐어.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네, 이런 예. 영화인지.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그 하정우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막 그거구나. 한국 왔을 때요? 아니 그냥 그때 찍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번에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정우님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 둘이서. 맞아 셀카 봤어요. 느낌으로.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보트 때 찍은 건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 안도 사쿠라는 진짜 더 큰 물로 가기를 원하고 이 다이스케 역을 연기했던 쿠보타 마사타카도 진짜 알려져야 될 배우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다이스케는 마사카 다이스케고요. 아시나요? 알죠. 야구 선수? 자이로볼 던진다고. 역시 좀 스포츠를 보시는구나. 네. 대략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거 털어주세요.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맞아요. 제가 3편을 봤는데 한 편은 기계봉작이라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 2편 봤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 위민 토킹이랑 쇼잉업 봤는데 네. 솔직히 위민 토킹은 기대에 비해서는 그냥 그랬어요. 너무 이야기만 해요? 네, 10점 만점에 7점 줬는데요. 네, 너무 토킹이야? 네, 이제 너무 이야기만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근데 그 이야기에서도 뭔가 막 그렇게 새로운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도. 약간 페미니즘이 좀. 네, 그냥 페미니즘을 걷어내더라도 그냥 그 이야기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방식이 특별하진 않았다.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민의 성난 사람들 여자 버전 보는 느낌. 네. 그냥 딱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좋긴 했습니다. 근데 딱 그 정도였어요. 근데 위민 토킹이 수입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막 OTT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어디라도? 그죠. VOD라고 VOD라도 하겠죠. 근데 아니 위민 토킹이 오스카 작품상 후보작 아니야? 예, 각색상 받았죠. 각색상 받았어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작품상 후보작 10개 안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그래서 위민 토킹은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 뭐 아마존이나 뭐 그런 식으로 들어올 수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왓챠 솔직히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뭐 티빙이나 좀 이렇게 저는 VOD는 뭐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위민 토킹 그냥 생각보다 그냥 그랬어요. 그러고 뭐 다음 영화 쇼잉업. 아니 쇼잉업이 평이 좋던데. 너무 좋았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 세대 거장입니다. 이 킬리 라이카트라는 사람이 되게 영화를 만들 때 배경은 되게 부정적으로 설정을 하는데 저는 이 감독이 생각하기를 이 감독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퍼스트 카우도 그렇고 이번 쇼잉업도 그렇고 뭐 이전작들도 그렇고 봤을 때 항상 뭐 상황은 부정적이지만 그 안에 이면에 숨겨놓은 인간의 긍정적인 속성을 마지막에 나지막히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그래요. 이번 영화에서도 그래요. 전 이거 10점 만점에 8점 주고 싶은데 이게 결국에는 전시를 준비하는 자신의 개인전을 준비하는 미셸 윌리엄스가 맡은 리지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리지라는 사람이 계속 짜증이 찌들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냥 계속 일이 쌓여요. 네. 계속 자기 주변에서 그냥 그냥 성가시는 일이 그냥 짜증을 내서 계속 쌓여서 그냥 항상 그냥 똥 씹은 표정으로 그냥 러닝타임 내내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네. 그 전시 시퀀스가 집대성돼가지고 자신의 삶이 집대성된 형태로 전시의 모습이 구현이 되는데 전 그 장면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하여튼 극장에서 볼 수 있으면 꼭 보세요. 근데 저는 이때 아니면 극장에서 못 볼 것 같아서 봤습니다. 아, 근데 쇼잉업도 안 된다고? 이거는 쇼잉업 일단 되겠지. 킬리 라이카트 감독이 영화가 비싸대요. 찾아보니까. 그럼. 아 진짜요? 그것도 그래서- A24죠? 네, A24. 원래 A24 영화가 비싼데 킬리 라이카트 영화면 더 비싸대요. 그래서 아, 퍼스트카우도 대박이네. 데려오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퍼스트카우가 흥행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관객이 10,000명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아마 넘지 않았어? 안 넘었어요. 그래서 쇼잉업은 아, 그래? 더 들어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참고로 저는 영화제를 가면은 한국에서 극장에서 볼 일이 없는 영화만 보거든요. 아, 그래서 그치. 쇼잉업도 본 겁니다. 보통 그래야지. 네. 8,000명 나왔어? 8,000명? 1.5만 명이었던데. 뭐야, 1.5만 10,000명 명이야? 넘네. 아 근데 이게 근데 이거요. 워낙 비싸가지고 아, 그래? 워낙 그것도 비싸가지고 맞지. 1.5만도 망한 거래요. 아, 그래요? 이제 그 포스트카우 개봉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진짜 A3 포스터 엄청 좋거든. 맞아요. 진짜 5주차까지 A3 포스터 디자인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하여튼 저는 퍼스트카우보다 쇼잉업이 좋았습니다. 미개 지름길은 미개 지름길 봤습니다. 그것도 봤는데 그거는 약간 운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결국에 운명을 바꾸려고 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은 운명을 바꾸려면 또 다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보통 뭔가 사람의 운명은 뭔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난 이럴 운명이야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뭔가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거는 그 운명의 이면에는 또 다른 이면도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네. 라고. 그래서 하라모 코토가 이 다이스케라는 인물을 받아들였군요. 그렇죠. 운명을 바꾸려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결국 바꾸지 못했고요. 네. 전 아까 어디 갔어? 그 여기 스크립트에 적혀 있는 부분 중에 인생에서는 모르고 지나가도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여기서 저는 그거 생각났어요. 하나 그리고 둘. 네, 그럴 수 뭔가 있겠다. 그 영화가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아니면 나를 마주하면서 가족들을 마주하면서 보기 힘들었던 그런 인간들의 이면을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하나 그리고 둘이 생각이 나지 않았나 보면서 이걸 지금 녹음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렇고 너한테도 그렇고 굳이 그러니까 나한테도 필요 없는 걸 굳이 안 봐도 되는 거고 그렇죠. 당신한테도 필요 없는 걸 굳이 안 봐도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아닌가? 난 별로 그 남에 대한 맞아요, 관심이 맞아요. 없구나. 근데 그 하나 그리고 둘도 그렇고 이 한 남자도 그렇고 두 작품 다 그런 우리가 평소에는 보기 힘든 앞으로도 힘들 그런 인간들의 이면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예. 하나 그리고 둘은 그 인간들의 이면을 되게 담담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보여줬다면은 이거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다라는 시선으로 본 것 같아가지고. 네. 와 에드워드 양 기획전 또 안 하나? 좀 극장에서 좀 보고 무조건 싶다. 합니다. 전 하나 그리고 둘 무조건 볼 거예요. 보통 근데 그 새해 막 그럴 때 해주지 않나? 네. 그런가요? 근데 하여튼 작년 재작년 안 했어요, 제 기억에. 아 그래요? 네. 아 그런가? 근데 이게 아니. CGV 홈페이지에 하나 그리고 둘이 계속 상영 예정이라고 떠 있거든요. 그럼 또 하나 보지. 추석 때 하려나? 전 언젠가 할 거라고 믿고. 네. 아 근데 펫졸도 너무 짧더라. 네. 2주죠? 예. 2주인데 좀 되었으면 좋겠네. 맞아요. 참고로 뭐 그 이번에 펫줄도 기획 좀 해주는 영화 중에 뭐 열망이나 옐라 같은 거는 아, 그거 봐요. 이런 거는 뭐 시네마테크에서도 보기 어려운 영화여서 볼 수 있으면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특히 그 중에서도 옐라는 거의 펫줄드 영화 중에 평이 제일 좋은 영화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펫줄드 최고작 말할 때 피닉스야 난. 피닉스랑 피닉스야. 보통 피닉스 아니면 트랜짓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트렌짓이 그 시대 그거잖아요. 네. 시대 바뀌어가지고 막 군인 서 있고 막 네. 그거 아닌가? 아 나 그건 별로였습니다.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보통 네. 피닉스파 트랜짓파로 나뉘는데 네. 이에 더해서 사람들이 또 제일 재밌게 봤다고 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옐라거든요. 추천드릴게요. 네. 다다음 주에는 펫졸드 하는 걸로. 무조건이죠. 딴 영화 어떻게? 네. 오케이 펫졸드 하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시간을 좀 더 빌려서 혹시 또 하나 잠깐이라도 뱉을 만한 영화가 있을까요? 잠깐이라도 얘기- 들만한 영화. 얘기해볼 만한 봤는데 얘기를 해볼 만한 거. 저는 하나 더 하자면 조이라이드. 조이라이드. 어제 조이라이드 그 뭐 마라마수이. 네. 마라마 맞습니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제. 어떤가요? 어제 두 개 그러니까 어제 이 영화하고 조이라이드 봤는데 조이라이드는 진짜 일단 호불호 세게 갈릴 것 같고요. 현우님 어떠셨나요? 저는
5점 만점에 3점. 음. 일단 뭐 평점도 까기 좀 뭐하지만 그냥 그거 줬고 확실히 신선한 부분 신선하고 그 배우 둘 뭐죠? 우리가 가장 아는 배우 일단 애슐리 박. 뭐 애슐리 박을 극장에서 볼 일이 있어서 참 행복했고 그 스테파니 수도 이렇게 또 에올 딸. 네. 에올 맞다 에올다. 에올 딸 나와서 그렇고 그러니까 네. 뭔가 좀 동양인 여자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아시안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재치 있게 풀어내려고 했던 것 같고 일단 가장 조금 신선했던 건 이 정도 수위도 가능하고 이런 얘기를 또 친구들만의 우회로 잘 풀어나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그런가요? 했고 영화 보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던 건 일단 한국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을 로케이션으로 둔 것 같기도 한데 나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연남동인가가 나왔던 아 걸로 그래요? 같고, 근데 저는 뭔가 그 영화 안 끌리는 아닌가? 이유가 솔직히 좀 포스터를 보자마자 뭔 내용인지 예상이니까. 근데 조금 느낌이어서. 솔직히 좀 싸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싼 마이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영화들은 솔직히 극장에서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드라마 관련 영화는 드라마 장르 영화는 7~80%가 드라마니까 그건 네. 괜찮은데 저는 이런 영화들은 한번 호기심에 가서 봤는데 음. 뭐 not bad. 아 맞아. 그리고 그 강변의 무코리타 보셨나요? 무코리타 못 봤어요. 아 그거 그때- 생각보다 좋아요. 우행록을 봐가지고. 저 그거 별 생각 없이 봤는데 그냥 별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게 그냥 포스터랑 시놉시스만 봤을 때는 그냥 흔한 지방 가서 그냥 진짜 맞아. 힐링하는 네. 그런 류의 영화인 줄 알았는데 밥 먹고 그런 생각보다- 영화는- 네 생각보다 근데 되게 밥 기억나는 텍스트라던가 이미지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음. 네. 이 위로를 하는 복잡하게 방식이 하는 전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가지고. 생각보다 기네. 120분. 네. 120분 뭐가 길어. 그렇죠. 그거 넘어가면 긴 거지. 그렇죠. 저 5시간짜리 영화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럼 5시간도 버티는데 뭐. 네. 라스폰트리의 그 최신작 뭐 4시간 넘어가던데. 아 그게 드라마예요. 드라마요? 깜짝 드라마인데 놀랐네. 그거를 영화 방식으로 상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쩐지, 되는 거고. 어쩐지. 예. 어쩐지. 요즘 라스폰트리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어우. 다 보신 영화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마음의 될것 준비 같아요. 단단히 하고 들어가려고 지금. 특히 저 라스폰트리에 볼 수 있는 영화 거의 다 봤는데 좀 빡센 영화가 그 중에서 제 기억에는 뭐 잭? 안티크라이스트, 아. 살인마 제기집, 잭. 또 브레이킹 더 웨이브. 음. 이 세 개는 저한테는 진짜 빡셌습니다. 저는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빡셌던 게 저한테는 이 브레이킹 더 웨이브였거든요. 이게 뭔가 수위는 높지 않은데 이게 결국에는 이 라스폰트리에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라스폰트리에가 되게 성경 오마주를 되게 많이 주는 감독인데 이 브레이킹 더 웨이브라는 영화는 결국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 아내가 희생을 하는 어쨌든 그냥 마리아 이야기가 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 와이프가 희생을 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참혹해요. 진짜 보기 안쓰러울 정도예요. 근데 전 좋았습니다. 전 그 영화가 라스폰트리의 베스트 한 탑 3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정신 나간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 딱 그런 거 창의적인 보시면 영화. 되겠네. 살인마 제기집. 잭. 네. 브레이킹 더 웨이브. 또 뭐 있냐? 백치들 이런 거. 이제 진짜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한남자 너무 좋았지만 드라마 영화 이제 그만 보고 싶어. 그렇죠. 살인마 제기집 어떠셨나요? 저는 극장에서 봤는데 네. 극장에서 봤다고요 이걸? 중간 저는 나가고 싶었어요. 와, 근데 그 정도긴 하죠. 아, 네. 그 정도 너무 힘들어서서 진짜 그 정도긴 진이 다 하죠. 빠졌던 게. 근데 저는 그 영화가 전 살인마 제기집도 되게 좋게 본 게 되게 뭔가 그걸 보는 사람의 약간 간사한 심리를 잘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화 자체만 보면은 그 영화는 되게 잭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맞아요. 실상에 낱낱이 파헤쳐오면 정확히 반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그 영화를 보면은 잭이 말하는 거를 이 감독이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잭이 말하는 건 진짜 사실상 거의 다 궤변이잖아요. 그죠. 다 헛소리고 거짓말이고 뭐 그리고 뭐 자기는 뭐 천재적인 살인마인 것처럼 말하는데 되게 운이 따른 장면도 많았었고. 오케이. 나 이제 주말에 볼 거니까 네. 이제 그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스포야. 오케이, 알았어. 그만 스포해. 그만 스포해. 이 영화도 성경 오마주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거 굿즈 때문에 봤었는데 네. 참. 한남자 한 줄평? 해볼까요? 네. 한 줄평? 한 줄 평. 저는 저부터 배워내느냐 배워내느냐로 이거 하겠습니다. 음. 진짜 이번 한남자는
말씀 안 드렸죠? 저 그 파벨만스, 오펜하이머, 한 남자 어, 탑3. 오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까지 이 탑3. 정도일 줄이야. 네. 아이, 네 정말. 아니, 탑3 뭐야? 탑3 지금까지. 저 올해 탑 3? 일단 애프터선이랑 이니시애리 벤시 바꾸고 가고요. 바꿔. 하나는 고민. 오펜하이머 아니야? 오펜하이머보다 저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좋았거든요. 아 진짜? 안돼 좀 고민. 나는 무조건 오펜하이머야. 좀 고민. 너의 눈을 들다 보면은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 탑3? 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 네, 그 중에 고민 저는. 아, 네. 일단 애프터선이랑 말씀드린 대로 이니시애리 벤시는 고정이고 오펜하이머랑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중에 고민. 오케이. 한줄평은 배워내느냐. 예. 보성님은 저는 나로 정의되면서 혹은 나를 정의하면서. 오. 한줄평 잘 써요. 어떻게 정체성이 정의되느냐에 네네. 관해서 말씀드린 거죠. 고민 시간이 필요하죠. 아니요 생각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가 피로써 만들어낸 장벽. 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피로써 만들어내자. 요즘 피해 많이 그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 이 영화가 보코노브도 그렇고. 이 정체성이라는 게 이 영화에서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만든 정체성 혹은 그냥 유전으로서 만들어진 정체성인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뭔가 핏줄이 만들어내는 약간 지독한 뭔가 연결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하라마코토는 이 정체성을 결국에는 띄어내고 싶어 하지만은 결국엔 이기지 못했고 연을 다 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그 살인마가 낳은 아들이 나다 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가잖아요. 그러고 키도도 그렇고요. 키도도 자이니치라는 네, 키도도 그게 자이니치라는 너무 그냥 있죠.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떼어냈는데도 그러니까 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상적으로는 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그것에 대한 자기 혐오감이 계속해서 맞아, 잔존해 맞아. 있는 거잖아요. 진짜 나쁜 놈들 아니냐? 아씨 네. 그런 진짜 민족 진짜 짜증나 진짜.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이 영화를 뭔가 핏줄로서 볼 수 있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용인이들 한 남자 84회 만나왔네요.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이거 기대 안 했는데 기대 안 하셨죠 별로. 아주 기대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롯데시네마 9시에 봤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조조로 봐가지고 이거 빨리 보고 대충 한 2-3시간 쓰고 빨리 점심 맛있는 거 때리러 가겠다 했는데 한 3-4시간 그냥 앉아서 그냥 중에서 써버린 거예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다음 주에 뭐 할까요? 둘 중에 하나 해야겠죠? 둘 중에 하나 뭐 할까? 정해놓고 잠. 여긴 잠이고 여긴 잠. 잠이나 어느 멋진 아침. 솔직히 전 아무거나 해도 돼요. 하나는 정해봐요. 우리 딱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정하고 갑시다. 잠깐만요. 얘기하면서 잠 합시다. 왜냐하면 오케이. 왜냐하면 잠 이후에 저희가 할 영화들이 한국 영화가 추석 때까지 없거든요. 맞아, 없죠. 역시 성구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지금 9월에 할 영화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첫째 주 빼고는 다음 주 빼고 정해져 있는 게 왜냐면 다다음 주는 뭐 배출도 신작이고. 어파이어. 그렇죠. 파이어. 그 다음 주는 뭐 8개 산일 거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추석 영화들 많으니까 뭐 스크래퍼가 될 수도 있고 킴스피더가 될 수도 있고 뭐 거미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천박사였나? 그 영화가 봉준호 감독 제자래요, 그것도. 그래요? 봉준호 제작이요? 그것도 한번 열어봐야겠군요. 네. 그래서 그냥 생 상업 영화긴 한데 그래도 뭔가 봉준호의 서치가 어느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는 게 있어요. 만약에 추석 때 여러분들 시골 안 내려가면 우리 그 비공 시작 전 더문했던 것처럼 네. 그냥 두 편씩 해보자. 때려버리고 두 편씩 어차피 그날 그리고 문화의 날이잖아요. 네. 문화의 날이요? 마지막 주 수요일이니까. 이야 역시 이 상업적인 맛은 대단합니다. 천박사 좀 다시 보인다. 네, 볼 영화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참치 형님 또 나오시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9월에 한국 영화를 할 만한 게 그 마지막 주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네요. 첫째 주는 또 한국 영화를 하는 거죠. 오케이. 영일이들 84회 한 남자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 잠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